어머니 왜 저한테만 다 시키세요? 저도 저희 집에선 아까워서 아무것도 안 시키는 딸이었어요. 목구멍까지 이말이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보냈다. 우리 손주, 대를 잇는 아들 낳은 우리 며느님은 그냥 있어. 딸만 셋 있는 너가 이번 김장 300포기 다 해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겨울의 회초리처럼 나를 향해 내리꽂혔다. 제가 죄인인가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내 속의 어린 내가 안에서 발버둥치며 외치는 말. 그 말을 꾹 삼키는 순간 차고 날선 겨울 공기는 그것마저 삼가하라는 듯 내 입술을 얼려붙였다. 그때였다. 300포기. 5식구가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매달려도 쉬운 수치가 아닌데 지금 내가 서 있는 마당에는 오직 나 혼자였다. 나는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혼자 배추 더미 앞에 서 있었다. 어둠이 희미하게 걷히는 새벽 서리가 내려앉은 마당 위에서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딸만 셋 있는 너. 마치 딸을 셋 낳은 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라는 듯한 말투. 그 말은 날 서늘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숨을 들이마셔도 폐가 조여드는 고통을 줬다. 나는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는 이미 내 쪽으로 시선도 주지 않은 채 큰 며느리 미정이 있는 방으로 발을 돌리고 있었다. 문틈 사이로 따뜻한 난기류가 흘러나왔다. 두 아들이 보였다. 이불 속에서 까르르 웃으며 미정에게 달려들고 있었다. 미정은 그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은은한 미소를 지었다. 방 안은 밝았다. 따뜻했다. 누군가의 숨결처럼 부드럽게 기운이 돌았다. 그리고 바로 그 앞 찾아오는 따뜻함 없이 찬 김장물에 손을 담그고 있는 나와 내 세 딸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었다. 내 딸 셋은 문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얇은 잠옷 차림에 작은 두 손을 포개 쥐고 춥다는 듯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다. 아마 아이들은 내가 왜 혼자 밖에 서 있는지, 왜 유독 큰 며느리 방만 밝고 따뜻한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아이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려 했지만 입꼬리가 얼어오르지 않았다. 아무리 힘을 줘도 시어머니는 큰 며느리 방 앞에서 미정에게 말했다. 미정아, 우리 며느님은 손 대면 안 돼. 아들 둘 낳은 엄마 손 다치면 안 되지. 따뜻한 방에서 쉬어. 그 말투는 마치 귀한 도자기를 다루듯 했고 그 상냥함이 오히려 나를 더 깊게 베어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무런 감정 없이 내 쪽으로 턱을 까딱이며 말했다. 서윤아, 빨리 배추 씻어. 손이 느려서 언제 다 하니? 나는 대답 대신 숨을 들이쉬었다. 그 숨이 얼음처럼 폐 속을 긁고 지나갔다. 나는 왜 여기에 서 있는 걸까? 왜 내가 하는 일은 당연시되고 왜 딸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저 방의 따뜻함에서 제외되는 걸까? 내 안에서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숱하게 쏟아졌다. 아직 긴 하루가 시작되기조차 전인데 마당에는 이미 차별이라는 단어가 하얀 입김처럼 그려지고 있었다. 배추에 손을 댔다. 차갑다 못해 얼음물 같은 온도. 소금 결정들이 살갗에 닿을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번져왔다. 그 순간 내 과거가 스치듯 지나갔다. 나도 한때는 누군가의 귀한 딸이었다. 부모님은 결혼 초까지도 내 손이 상할까 걱정하던 분들이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딸 셋을 낳았다는 이유로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혼자 온몸을 내놓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내 몸 가까운 곳으로 슬며시 다가왔다. 그리고 귓가에 바람처럼 말했다. 딸을 셋이나 낳았으면 그만큼 일도 해야지. 집안의 복이 어디로 간 건지. 그 말은 잔잔한 목소리임에도 날카로운 칼처럼 내 심장을 깊이 베어냈다. 그 말에 대답하고 싶었다. 반박하고 싶었다. 딸도 자식입니다. 왜 같은 며느리인데 이렇게 다르게 대하세요? 저도 쉬고 싶어요. 이 말을 수백 번 속으로 반복했고 입술이 떨릴 정도로 내 안에서 튀어나왔지만 끝내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금 말하는 순간 내 딸이 더 큰 차별을 받을 것이 눈에 선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삼켰다. 또 삼켰다. 그리고 다시 삼켰다. 그 침묵의 순간들이 마당을 더 싸늘하게 만들었다. 시어머니는 큰며느리 방으로 돌아가면서 또 한마디를 남겼다. 아들 낳은 며느리는 대가 이어지니까 챙겨줘야 해. 딸만 셋이면 내가 움직여야지. 그 말이 마당 위 눈처럼 조용히 그러나 깊게 쌓였다. 그리고 그 위에 내 하루가 시작되기 시작했다. 김장 300포기 앞에 선 그날 나는 이미 손가락 마디가 얼어붙어 있었다. 배추 더미는 마치 나를 시험하듯 산처럼 높이 쌓여 있었다. 겨울바람은 손등을 베어내고 소금물은 갈라진 상처마다 파고들어 따끔히 통증을 쏘아 올렸다. 그 사이 집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마당을 더 황량하게 만들었다. 큰며느리 미정의 두 아들이 난방이 잘 된 따뜻한 방에서 굴러다니며 놀고 있었다. 엄마 더 놀자. 아 차가워. 웃음 섞인 목소리들. 그 소리가 내 귀에 닿을 때마다 내 몸은 더 굳어갔다. 문틈 사이로 딸 셋이 조심스레 나를 보았다. 첫째는 두 손을 꼭 쥐고 있었고 둘째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눈빛이었다. 막내딸은 얼어붙은 앞마당으로 한 발 내디디려 했지만 첫째가 막아섰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외쳤다. 문 닫아. 애들이 감기 걸리면 누가 책임져? 그 말에 아이들은 재빠르게 방 안으로 몸을 숨겼다. 하지만 문틈은 여전히 작게 열려 있었다. 아이들은 나를 한순간도 놓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뒤 시어머니가 큰며느리 방에서 나와 따뜻한 국을 들여다주며 말했다. 우리 큰며느님 손 시리면 안 돼. 애 둘 낳고 힘들어서 어쩌니. 그리고 곧바로 나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작은 한숨을 내쉬듯 말했다. 서윤아, 너는 애가 셋이잖아. 부지런해야지. 딸만 셋 낳았으면 더 열심히 해야지. 그 말은 나를 향해 날아오는 돌 같았다. 한마디 한마디가 살을 사정없이 후벼 팠다. 나는 손을 소금물에 담그며 참아냈다. 딸 셋이라는 단어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낮게 멍드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가 내 손을 흘끔 보며 말했다. 손이 왜 이렇게 갈라졌어? 아이 키우는 엄마가 이런 거 가지고 힘들다고 하면 어쩌니. 그러고는 손을 턱에 얹고 방 안에서 따뜻함을 누리는 큰며느리 쪽을 바라보며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역시 아들은 복이야. 그 순간 나는 손을 움직이던 속도를 잠시 멈췄다. 하지만 멈춘 시간이 길어지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왜 멈춰? 빨리 해야지. 저 뒤에도 절일 배추 아직 남았어.
나는 들지 않으려 했던 배추를 다시 들었다. 근육이 떨렸고 손바닥은 붉게 달아올랐다. 그때 큰 며느리 미정이 방에서 조심스럽게 나왔다. 차림도 단단히 입었고 입술은 굳어 있었다. 어머니, 저도 조금 도울까요? 미정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도와. 내가 도와. 미정아, 너는 아들 둘 낳은 며느리야. 그 손 다치면 어떡해? 안 돼, 들어가. 미정은 난처한 표정으로 손끝을 꼬며 말했다. 근데 서윤이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300포기 혼자 하는 건 싫다 그랬지? 얼른 들어가. 시집 와서 보니 서윤이가 일 시키기 제일 좋더라. 딸만 셋 낳았으니 복이 없어서 그렇지. 그 말에는 어떤 숨김도 없는 차별이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지만 머릿속에서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딸만 셋. 일 시키기 좋다. 복이 없다. 그 세 단어는 내 하루를 덮어버리는 검은 그림자 같았다. 큰 며느리 미정은 나를 바라보며 작은 눈빛으로 사과했다. 그 눈빛은 도와주고 싶은데 어머니가 무서워서 못한다. 그런 의미였다. 나는 억지로 웃어 보였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얼어붙은 입술처럼 삐걱거리는 움직임만 만들 뿐이었다. 이어서 시어머니는 김장 양념이 담긴 대야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양념 12통도 다 채워야 해. 미정이는 시장 가야 하니까 절대 손 못 대게 해. 오늘 하루가 어떤 지옥인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었다. 그 순간 문 뒤에 숨어있던 내 큰딸이 조심스레 밖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은 어디에도 닿지 못했지만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엄마 힘들어. 엄마 울지 마. 나는 아이를 향해 보이지 않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다시 배추를 들었다. 뜨거운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지만 김장물에 섞여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배추를 절이는 도중 내 손은 이미 붉게 부어올라 있었다. 마디 하나하나가 쑤시고 손톱 아래엔 소금물이 스며들어 뭔가를 짚기만 해도 따끔거렸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내 손이 아닌 배추만 바라보고 있었다. 서윤아, 그거 양념 더 묻혀. 하나도 정성이 없어 보이네. 그 말은 내게 익숙한 상처였다. 결혼하고 들어온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나와 큰며느리 미정을 늘 비교해왔다. 그때마다 내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게 금이 갔다. 그리고 오늘 그 금이 크게 벌어지는 게 느껴졌다. 나는 배추를 양념 대야에 넣고 천천히 양념을 버무렸다. 하지만 손끝에 감각이 거의 없어 힘 조절이 잘 되지 않았다. 그때 시어머니가 손뼉을 내 얼굴 가까이 가져다 대며 말했다. 이렇게 해. 미정이 하는 것 좀 봐. 애 둘 낳고도 이런 거 금방금방 한다니까. 그러더니 뒷말이 칼날처럼 따라왔다. 딸만 셋 낳아서 그런가. 손에 힘이 없네. 아휴. 그 말은 이 겨울 공기보다 더 차갑게 내 귓속으로 들어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몸은 온통 차가운데 심장은 반대로 뜨겁게 불타올랐다. 억울함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느낌. 하지만 오늘 내가 말하면 그 불꽃은 내가 아니라 내 아이들에게 옮겨붙을 것이 뻔했다. 그래서 나는 깊게 삼켰다.
또 삼켰다. 그러나 삼킨 것들은 내 속에서 점점 더 크게 부풀어 올랐다. 그때 미정이 살짝 내 쪽을 향해 걸어왔다. 서윤아, 괜찮아? 너무 힘들지? 그녀의 목소리엔 미안함이 실려 있었다. 눈빛엔 죄책감이 가득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걸 본 미정의 얼굴이 더 어두워졌다. 하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가 미정의 이름을 불렀다. 미정아, 어디가? 여기 나오지 말랬지? 애들한테 밥 챙겨줘야지. 미정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나를 향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다. 그 모습이 내 가슴에 또 하나의 멍을 남겼다. 그러다 떠오른 기억. 첫 번째 비교의 기억, 결혼 초 명절 준비. 결혼하자마자 맞이한 첫 명절이었다. 나는 긴장했지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내게는 칭찬 한마디 하지 않았다. 대신 미정에게만 말했다. 역시 큰 며느리는 손이 야무져. 보는 눈이 있어. 딸 가진 집에서 이렇게 애지중지 키웠다니까. 그리고 나를 향해 차갑게 덧붙였다. 근데 너는 그렇게 손 느려서 언제 다 하니? 그때 미정은 내 눈치를 보며 어머니, 서윤이도 잘해요. 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의 답은 늘 같았다. 아니야. 큰 며느리는 다르지. 그 말은 그날 이후 계속 나를 따라다녔다. 현재로 돌아와. 나는 배추를 다듬으며 그때의 서러움이 오늘과 겹쳐져 더 크게 밀려오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보다 큰 서러움은 이 장면을 똑똑히 보고 있는 내 딸들의 눈이었다. 아이들의 작은 얼굴 위로 찬바람이 스쳤다. 그 바람을 피하기 위해 세 아이는 서로에게 붙어 섰다. 엄마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제일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잠시 숨을 돌릴 틈이 생겼을 때 시어머니가 다가와 말했다. 서윤아, 배추 흘리지 말고 조심해. 길에 떨어진 것들 보이니? 저런 건 미정이는 안 떨어뜨리던데. 또 비교. 또 미정.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왜 항상 부족한 며느리일까? 내가 낳은 아이들이 딸이라는 이유로 왜 내가 이렇게까지 낮아져야 하지? 하지만 이런 질문들은 다 대답 없는 메아리일 뿐이었다. 그러던 순간 내 딸 둘째가 몰래 다가와 내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손 아파? 나는 놀라 뒤돌아봤다. 아이의 작은 손이 내 팔 소매를 꼭 잡고 있었다. 나는 아이가 시어머니에게 들킬까봐 서둘러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 괜찮아. 안 아파. 조금만 기다려. 아이의 눈이 더 물기를 머금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본 순간 내 가슴이 너무 아파. 숨을 고르게 들이쉬어야 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이 모든 장면을 모르지 않았다. 그저 애써 모르는 척할 뿐이었다. 서윤아, 아이들 방에 들여보내. 애들이 이런 거 보면 걱정한다고. 그리고 뒤이어 작게 덧붙였다. 딸들이니까 더 예민하네. 그 말은 나와 내 딸들을 동시에 낮추는 말이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차갑고 짠맛이 입안에 퍼졌다. 그 순간 나를 지탱하고 있는 건 오직 하나. 오늘만 버티면 된다. 하지만 정말 오늘만 버티면 되는 걸까? 아니면
내 인생 전체가 이렇게 참고 버티는 날의 반복일까? 그 질문이 내 머리를 가득 채운 채 나는 다시 배추를 들었다. 절인 배추를 물에 헹구기 시작한 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내 손이 더는 내 손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손등은 퉁퉁 부었고 마디는 굳은 살이 붉게 일어나 있었다. 손가락 사이사이엔 소금물이 배어 하얗게 마르고 갈라진 자국이 남았다. 그럼에도 배추 더미는 줄어들지 않았다. 300폭이라는 숫자는 내 앞에서 거대한 산처럼 그 존재감을 조금도 줄이지 않았다. 나는 양념을 버무리기 위해 뻑뻑한 붉은 고춧가루 반죽에 손을 넣었다. 상처난 피부로 양념이 스며들자 아릿한 통증이 전기처럼 손목까지 타고 올라왔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그 통증보다 더 날카로웠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미정이는 양념도 고르게 잘 버무렸어. 넌 왜 이렇게 손이 둔하니? 또 미정. 또 비교. 나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속으로만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 집에 들어온 지 몇 년 동안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나를 잘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미정이는 잘한다는 말은 일주일에 10번도 넘게 들었다. 그 말들이 작은 돌멩이처럼 쌓여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둘째 딸을 낳고 몸조리를 해야 했던 그 시기. 하지만 시어머니는 큰 며느리 방에는 매일같이 보양식을 챙겼다. 미정아, 애 낳느라 고생했지? 이거 삼계탕. 산후조리 제대로 해야 해. 그리고 내 방으로 오더니 말을 툭 내뱉었다. 너는 딸 낳았으니까 과하게 안 챙겨도 돼. 딸 낳으면 산후조리 많이 하면 애지중지 한다잖아. 그날 나는 미음 한 그릇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몸조리는커녕 서 있을 힘도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내 방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미정에게만 들고 가던 따끈한 국물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생생했다. 현재로 돌아와 양념 버무리는 내 손은 온갖 통증으로 떨려났다. 조금만 더 무리하면 손바닥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며 비웃듯 말했다. 아이 셋 낳은 며느리가 이 정도 가지고 힘들어해? 미정이는 애 둘 낳고도 한 번도 이런 티 안 냈어. 나는 대답 대신 더 깊게 고개를 숙였다. 애 둘 낳고도 티 안 냈다. 그 말은 결국 나는 티를 낸다는 의미겠지. 그 마음은 찌르는 통증보다 더 아렸다. 그때 딸들이 조심스레 다시 문틈을 열어 바라보았다. 막내는 차가운 발을 오들오들 떨며 내 쪽으로 손을 흔들었다. 둘째는 문턱에 기대어 눈을 비비고 있었다. 아마 졸렸을 것이다. 하지만 엄마가 마당에 있으니 잠들지도 못했을 거다. 첫째는 아래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다. 그 표정은 내가 너무나 잘 아는 표정이었다. 참고 있다. 나는 아이들이 보지 않을 때 살짝 눈가를 훔쳤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말했다. 자꾸 뒤 보지 말고 손 움직여. 애들한테 신경 쓰지 말고 일에 집중해. 딸들은 애들끼리 잘 놀잖아. 딸들은 애들끼리 잘 논다는 말. 그 말 속엔 내 딸들이 덜 중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깔려 있었다. 그걸 느끼는 순간 또 한 번 내 가슴속이 무너졌다. 잠시 후
큰 며느리 미정이 다시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묻었다. 서윤아, 나 진짜 조금만 도와줄게. 어머니 몰래라도. 그 말에 내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은 고마웠지만 그보다 더 겁나는 것이 있었다. 시어머니가 미정을 다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정의 단 한마디가 또 다른 비교의 칼날이 되어 나에게 돌아올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나는 웃음도 아닌 표정으로 말했다. 괜찮아. 이제 곧 끝날 거야. 하지만 사실 끝나기까진 너무 멀었다. 그때 시어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미정아, 왜 또 나왔어? 들어가라니까. 그리고 나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다. 서윤이 불평하는 거 아니지? 일이 많다고 투정하는 거 아니지? 나는 다시 겨우 입꼬리를 움직여 웃는 척해야 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 말은 내가 누구보다도 자주 하는 말이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그 말을 반복하는 동안 나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다. 몸의 한계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손끝이 저릿하고 팔이 무감각해지는 순간이 많아졌다. 겨울 바람이 들이쳐 머리칼이 얼굴에 붙고 눈가가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배추 더미는 여전히 절반이나 남아 있었다. 나는 잠시 무릎 위에 양손을 얹고 숨을 골랐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또 날카로운 말투로 말했다. 왜 멈춰? 지금 멈추면 오늘 안에 못 건네. 그 말에 나는 다시 몸을 일으켰다. 계속해야 한다. 오늘 넘어가면 더 큰 지옥이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선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왜 나만? 왜 딸 셋 낳았다는 이유로? 왜 이 집에서 죄인이 돼야 하지? 그러나 그 질문은 내 안에서만 맴돌 뿐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또 한 포기가 양념 대야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내 마음은 점점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겨울 해가 중천에 올랐지만 마당의 공기는 여전히 얼음장같이 차가웠다. 손은 이미 여러 번 감각을 잃었고 손가락 끝은 벌겋게 터져 피가 배어나왔다. 그 위로 고춧가루 양념이 스며들어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뜨끔한 통증이 가슴까지 올라왔다. 그러나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멈추는 순간 시어머니의 쏟아지는 잔소리와 끝없이 이어질 비교가 더 큰 고통으로 나를 덮칠 테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단 하나. 참고 버티기.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던 순간 시어머니가 또 다가왔다. 서윤아, 왜 이렇게 손이 둔하니? 아이고, 내가 다 답답해서 못 보겠네. 그 말투, 그 표정, 그 비웃음, 모두 너무 익숙했다. 그러더니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딸만 셋 낳으면 손에 힘이 빠지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힘도 약하고. 아들 낳은 며느리는 이럴 때 보면 진짜 다르다니까. 또 딸, 또 아들. 시어머니의 기준에서 나는 언제나 부족한 며느리였다. 그리고 미정은 언제나 잘하는 며느리였다. 그 차이는 아들을 낳았느냐, 낳지 않았느냐. 그 한 가지였다. 그 순간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세 번째 비교의 기억 아이 돌잔치 날. 첫째 딸 돌잔치 날이었다.
나는 준비하느라 밤을 새웠고, 음식 서빙부터 손님 맞이까지 모든 걸 혼자 감당했다. 그런데 돌상 앞에서 시어머니는 손님들에게 당당히 말했다. 아이고 딸이라 그런가. 첫돌이라도 조용하네. 울지도 않고. 근데 아들 키울 때는 정신 하나도 없더라니까. 그리고는 미정에게 말했다. 미정이 너는 돌잔치 때 얼마나 손님이 많았는지. 역시 아들 나오면 집안이 들썩이지. 나는 딸의 첫 돌날조차 아들 잔치보다 못한 것이라는 말로 평가받았다. 그날 식장이 조용했던 건 내가 아이를 밤새 안고 달래며 잠을 못 잤기 때문이었는데도 모든 수고는 나의 몫이었고 모든 칭찬은 아들을 낳은 미정의 몫이었다. 그 기억이 오늘 이 차가운 마당 앞에서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그러는 사이 배추 양념은 손보다 빨리 버무려졌지만 내 가슴의 응어리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큰 며느리 미정은 문틈에서 나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엔 안타까움과 불안이 동시에 깔려 있었다. 나도 알았다. 미정이 나를 얕보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두려워 껍데기처럼 몸을 웅크리고 있는 거라는 걸.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감정 따위 알지 못했다. 미정아 애들 밥 먹여라. 너는 밖에 나오지 마. 그러고는 나를 쳐다보며 쏘아붙이듯 말했다. 일은 딸만 셋 낳은 내가 하면 돼. 그 말은 내 등을 한 대 후려치는 것처럼 쿵 울렸다. 한 번 더 양념에 손을 넣었다. 하지만 팔이 떨려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갑자기 양념을 버무리던 손목에서 턱하는 느낌이 났다. 순간적으로 얼굴을 찡그렸다. 손목이 갑자기 굽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내 표정을 보며 비웃듯 말했다.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니? 애 셋 키우면 더 힘들어야지. 그 말은 다시 한번 내 기운을 꺾었다. 그때 딸 셋이 방 문틈으로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막내는 눈물 어린 얼굴로 말했다. 엄마 아야야. 둘째는 손등으로 눈을 훔치며 내 쪽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첫째는 내가 아픔을 숨기고 있다는 걸 이미 눈치챈 듯 입술을 꽉 깨물었다. 딸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었다. 엄마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엄마가 울고 싶어 한다는 걸. 나는 손이 떨리는 걸 감추려 더 깊게 손을 양념 속에 묻었다. 그 순간 붉은 양념 위로 작은 물방울이 하나 떨어졌다. 눈물이었는지 땀이었는지 나조차도 알 수 없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서윤아. 지금 설마 울고 있는 건 아니지? 애들 앞에서 우는 건 좋은 엄마가 아니야. 나는 말을 잃었다. 좋은 엄마? 내 딸들을 위해 차별이 두려워 입술을 깨물고 참고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게 좋은 엄마가 아닌 걸까? 내 딸들 앞에서 차별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은 엄마가 아닌 걸까? 나는 온몸이 떨렸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안 울었어요, 어머니. 그래. 울지 마. 딸들이 울보 엄마 닮으면 안 되니까. 그 말은 오늘 하루 중 가장 잔인한 말이었다. 그러나 나는 또 버텼다. 버티는 게 유일한 선택지였고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다. 겨울의 차가움보다 시어머니의 말이 더 차갑게 내 뼛속 깊이 파고들었다. 하지만 나는 처음 결혼하던 날 스스로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들에게만큼은 엄마가 버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자. 그래서 나는 손끝이 타는 듯한 통증에도 양념을 더 깊게 버무렸다. 그리고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배추를 대야에 쌓아 올렸다. 내 몸은 무너지고 있었지만 마음은 아직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 양념 대야가 절반 정도 남았을 때쯤 내 팔은 이미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감각이 사라져 있었다. 손가락을 구부릴 때마다 안쪽에서 뚝뚝 관절이 부러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소금물, 찬바람, 양념. 세 가지가 동시에 손을 덮쳐 악몽처럼 반복됐다. 그럼에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한결같이 날카로웠다. 서윤아, 배추 끝부분에 양념 안 묻었어. 이렇게 성의 없이 하니까 딸들 셋 다 너를 닮아서 그런 거야. 그래. 또 딸만 셋. 오늘 하루 동안 그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왔을까? 세지 않아도 가슴이 이미 멍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그때였다. 내 시야가 순간 허옇게 번졌다. 현기증이 스르륵 밀려왔다. 양념에 잠겨있던 손을 빼려는데 팔이 덜덜 떨렸다. 안 돼. 지금 쓰러지면 안 돼. 나는 이를 악물고 자세를 견고히 했다. 하지만 그때 시어머니가 바로 내 옆으로 다가왔다. 왜 이렇게 늦어? 아직 반도 안 끝났는데 벌써 늘어지려고 하는 거야? 그 말은 지금 내 몸보다 더 아프게 꽂혔다. 나는 숨을 골랐다. 눈앞이 어지러워. 잠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내 상태 따윈 알지 못한다는 듯 양념통을 발끝으로 톡 건드렸다. 내가 미정이 불러서 같이 하라고 했더니 넌 또 싫다고 했다고? 딸 셋 낳았으면 기운 펄펄 넘쳐야지. 나는 거의 숨이 막혔다. 싫다고 한 적 없는데 내가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은 건 미정에게 피해 줄까봐 그랬는데 시어머니의 말은 사실을 비틀고 상황을 바꾸고 결국 모든 잘못을 나에게 뒤집어 씌우는 방식이었다. 그러다 문틈에서 들려온 작은 울음. 막내가 두 손을 꼭 쥐고 울다가 첫째 딸에게 기대고 있었다. 둘째는 둘째대로 엄마가 아파 보이는 게 무서운지 목까지 빨개진 얼굴로 계속 숨을 들이쉬었다. 첫째는 동생들의 손을 잡고 나를 보는 시선을 놓지 않았다. 그 눈빛에 난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컥하고 멎는 느낌을 받았다. 아이들이 엄마가 이렇게 당하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자라면 어떻게 될까? 아이들의 눈이 이 상황을 증명하는 증인이 되어버리는 것 같았다. 그 사실이 내 마음을 더 무너뜨렸다.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말했다. 얘들아, 엄마 일하는데 왜 방에서 나오니? 그러니까 딸들은 눈치가 없다는 거야. 나는 그 말에 두 눈을 크게 떴다. 딸들은 눈치가 없다? 그 말은 내 딸들에게 향한 비수가 아니라 내 심장에 직격으로 꽂혔다. 딸 셋을 낳았다는 이유로 아이들까지 싸잡아 평가받는 것. 그건 내게 가장 큰 모욕이었다. 나는 아이들을 감싸듯
손에 힘을 줬다. 그러나 그 순간 손바닥 안쪽에서 가느다란 살같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고통이 번졌다. 양념이 스며들어 아릿하게 타들어갔다. 서윤아, 표정 펴.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지금 뭐가 힘들다고 얼굴을 그렇게 하고 있어? 미정이는 아들 낳고도 한 번도 이런 표정 안 지었어. 미정은 지금 방 안에서 불안하게 문틈만 보고 있을 텐데 너처럼 며느리 티내고 힘든 척 안 했다고. 힘든 척? 나는 무너지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내가 지금 힘든 척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었다. 이건 척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내 손은 터지고 손목은 부었고 팔은 떨리고 눈은 흐려졌다. 그 모든 걸 시어머니는 보지 않았다. 오로지 내가 딸 셋 낳은 며느리라는 사실만 보고 있었다. 팔이 갑자기 툭 떨어졌다. 아! 나도 모르게 신음이 튀어나왔다. 양념 버무리던 팔이 스스로 들어올려지지 않았다. 순간 내 시야가 흔들렸다. 무릎이 꺾이며 몸이 앞으로 쓰러지려 했다. 그때 어린 목소리가 비명을 질렀다. 엄마! 막내의 울음 섞인 목소리였다. 첫째는 막내를 붙잡고 둘째는 눈을 크게 뜨며 내 쪽을 향해 달려오려 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먼저 외쳤다. 애들, 나오지 마. 엄마 방해하면 안 돼. 그 말은 비명처럼 날카로웠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나에게 말했다. 서윤아, 무릎 꿇지 마. 바닥 차다. 무릎 시리면 또 아프다고 징징대려고? 나는 징징댄 적 없었다. 반박하려다가 목 안에서 말이 걸렸다. 심장이 요동쳤다. 팔과 다리가 떨렸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다. 이제 정말 한계인가? 그때 내 눈앞에서 배추가 천천히 흔들렸다. 마당이 빙글 돌았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양념 대야 옆으로 털썩 쓰러졌다. 딸들의 비명. 엄마! 귀를 찢는 울음소리. 문 뒤에서 새아이가 한꺼번에 뛰어나올 듯 문을 흔들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 울음에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진짜 오버한다. 조금 힘들다고 쓰러지고 난리야.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희미해지는 시야 너머로 새 딸의 울음이 겹겹이 들려왔다. 그리고 내 안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졌다. 쓰러진 상태로 얼마간 눈앞은 뿌옇게 흐렸고 귓가에는 새 딸의 울음소리만 토막난 파동처럼 들려왔다. 엄마, 엄마 일어나. 엄마 으엉 엄마. 딸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졌다. 마치 내 심장이 깜빡깜빡 꺼질 듯 흔들리는 소리 같았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그 어떤 소리보다 명확하게 들려왔다. 어휴, 별것도 아닌 걸로 쓰러지고 난리야. 진짜 오버도 이런 오버가 없어.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내 가슴 어디선가 툭 하고 또 하나가 부러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제 정말 한계였다. 하지만 정작 부서진 것은 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그때 방문이 쾅 열리고 큰며느리 미정이 뛰쳐나왔다. 어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단하고 떨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드물게 당황한 얼굴로 말했다. 미정아, 너 왜 그러니? 애들이랑 놀아주라니까 왜 나와? 그러나 미정은 대답 대신 쓰러진 나를 향해 곧장 달려왔다. 서윤아, 정신 좀 차려봐. 야, 누가 물 좀 가져와. 내 어깨를 받쳐 일으키던 미정의 손이 내 팔에 퉁퉁 부은 살을 쓰다듬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게 정상이에요, 어머니. 이게 사람이 할 양이에요? 새벽부터 하루 종일 혼자서 300폭이라니. 지금 보세요, 서윤이 손. 이것 좀 보세요. 미정이 내 손을 들어보였다. 갈라진 곳마다 피가 번져 있었고 고춧가루는 상처마다 스며들어 붉은 핏빛이 더욱 짙어 보였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입술을 쭉 내밀며 말했다. 딸만 셋 낳았으면 부지런해야 하는 거지. 내가 이 집에 복을 못 가져온 걸 내가 어쩌라고. 그 말은 방 안에서 울고 있는 딸들에게까지 칼처럼 들려갔다. 순간 첫째의 울음이 뚝 멎었다. 그리고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왜 딸이라 나쁘다고 해요? 작은 떨리는 목소리. 아무 힘도 없는 목소리. 하지만 그 말은 시어머니의 가슴팍을 제대로 때렸다.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야? 애들이 어디다 대고 말을. 그때 미정이 크게 소리쳤다. 그만하세요, 어머니. 애들한테 그 말 왜 하세요? 딸이 무슨 죄가 있어요? 서윤이랑 애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미정의 목소리는 비명처럼 날카롭고 그러나 무너질 듯 떨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너까지 왜 이러니? 아들 낳은 내가 왜? 너는 복 많은 며느리잖아. 이 집 대를 이어준. 그 말은 미정의 인내를 완전히 끊어버렸다. 네요? 대를 잇는다고요? 미정은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그리고 모두가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다. 어머니 사실 제가 낳은 둘째 딸이에요. 시어머니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다. 뭐? 미정은 숨을 들이마시고 터트리듯 말했다. DNA 검사 나왔어요. 둘째는 남편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그 일이 있었을 때 생긴 아이예요. 순간 마당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시어머니의 입이 허공을 향해 벌어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미정의 얼굴은 눈물투성이었다. 어머니, 제가 감히 말도 못했어요. 둘째는 아들이 아니라 딸이에요. 그리고 남편 아이도 아니에요. 그때 어디선가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집안 깊숙한 곳에서 무거운 발걸음이 쿵쿵 울리며 가까워졌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마당으로 나왔다. 그의 얼굴도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창백하고 굳어 있었다. 엄마, 그만해.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보았다. 너 알고 있었어?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래. 둘째는 내 아이 아니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남편은 나를 향해 다가왔다. 서윤아, 미안해. 너 쓰러진 줄도 몰랐어. 그 말에 난 비로소 작게 숨을 들이쉴 수 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모든 감정이 뒤틀린 얼굴로 소리를 질렀다. 이게 다 서윤이 때문이야. 딸만 셋 낳아서 집안 복을 없애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 말은 마지막 칼이었다. 그 순간 첫째 딸이 방에서 뛰쳐나와 엄마인 나를 감싸 안았다. 엄마는 잘못 없어요. 할머니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나는 오늘 처음으로 이 집안에서 보호받는 사람이 되었다. 딸만 셋 낳아서 집안 복이 사라졌다. 딸만 셋이라 이 집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 말은 그러나 이번엔 그 말을 혼자 듣지 않았다. 내 셋 딸, 큰며느리 미정, 그리고 남편까지. 엄마.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크게 외쳤다. 엄마, 그만해. 내 아이들이야. 내 딸들이라고. 왜 내 딸들을 욕해?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멀뚱히 아들을 바라보았다. 너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아들은 귀한 거고 딸은. 누가 그래? 엄마 머릿속에서만 그래. 딸도 아들이고 아들도 아들이야. 왜 애들을 차별해? 남편의 외침은 지금까지의 침묵을 완전히 깨뜨렸다. 그 뒤 미정이 나섰다. 평소 조용하고 순한 미정은 이날만큼은 완전히 달랐다. 어머니, 제가 낳은 둘째 딸이에요. 아들 아니에요. 그동안 착하게 대해주신 이유가 아들이라고 믿어서라면 저도 이제 그만둘래요. 시어머니의 눈이 크게 벌어졌다. 미정아, 그게 무슨 소리야? 저 둘째가 딸이든 아들이든 저도 며느리고 서윤이도 며느리예요. 근데 왜 한 사람만 사람 취급하고 한 사람은 이렇게 부려먹어요? 미정은 내가 하루 종일 쓰던 고무장갑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이거 얼마나 찬지 알아요?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서윤이 손 지금 보세요. 말이 돼요? 시어머니는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미정은 오늘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똑바로 들었다. 어머니, 제발 둘째 며느리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 말은 마당의 얼음장보다 더 차갑고 더 묵직하게 울렸다. 나는 아직 바닥에 앉아 있었다. 몸은 무거웠고 감각은 희미해지고 있었지만 이 모든 모습을 기억하려고 애썼다. 오늘의 시어머니는 내가 결혼한 이후 처음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틀렸다. 그리고 오늘의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지켜지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끝까지 버티고 싶어 했다. 그래도 미정이는 아들. 그 말이 또 나오려던 순간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그 말을 이제 영원히 하지 마. 남편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흔들림 없었다. 나 오늘 서윤 쓰러지는 거 보고 진짜 무서웠어. 남편은 내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손끝이 피투성이었고 살같이 터지고 갈라져 있었다. 그 손을 보며 남편은 입술을 물었다. 여기, 이 집, 더 이상 서윤이랑 애들 힘들게 할 수 없어. 시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말했다. 너
설마.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로 우리 집 나가. 시어머니는 머리를 흔들었다. 뭐라고? 어디를 나가?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나 남편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돈 없어도 돼. 대출 받아서라도 나갈 거야. 애들 엄마가 여기서 더 버티면 진짜로 죽어.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죽어? 그렇게까지? 미정이 작게 말했다. 네, 어머니. 오늘 진짜 위험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내가 죽을 뻔했던 건 손이나 몸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라는 걸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 집에서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존재 전체가 부정당하는 순간마다 조금씩 죽어갔다는 걸 남편은 내 손을 꼭 잡았다. 서윤아, 우리 나가자. 나 너한테 너무 미안해. 그 말은 긴긴 겨울밤 끝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뜻한 새벽 같았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 세 딸이 한꺼번에 나에게 매달렸다. 엄마, 우리 이제 집 나가. 할머니 집 아니야? 나는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응. 우리 따뜻한 데로 가자. 엄마도, 너희도 더 이상 추운 데 있지 말자.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어린애처럼 외쳤다. 그럼 미정이는 어떻게 하고 나가? 그러나 미정은 조용히 말했다. 저도 제자리에서 생각해 볼게요. 시어머니는 마당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다. 어제가 아니라 오늘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차별의 결과를 정확히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날 밤 남편은 최소한의 짐을 챙겼고 미정은 아이들 코트를 챙겨주며 나를 꼭 안아주었다. 서윤아, 정말 미안해. 내가 더 일찍 말렸어야 했는데.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오늘 나는 온전히 무너졌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마당을 나섰다. 차디찬 겨울 공기 속에서도 처음으로 숨이 편하게 들이쉬어졌다. 집 문이 철컥 닫히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오늘 나는 이 집에서 딸 셋의 엄마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존재 자체를 회복한 날이었다. 그리고 이 새벽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이었다.